자, 여기 이제 고려의 이제 중앙정치의 특징을 볼게요. 고려는 이제 당후 어떤 이제 삼성 육부 체제를 이제 도입했지만 고려의 실정에 따라서 이제 맞게 재편했다 그런 거죠. 자, 일단은 육부의 서열이 달라요. 육부의 서열이. 그래갖고 보통 이제 육부의 서열 보면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부, 호부, 병부, 형부, 예부, 공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고려 같은 경우에는 이 병부가 호부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육부의 서열이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삼사의 기능이 약화되죠. 삼사의 기능은 이제 육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육부 중에 호부하고 이제 겹치잖아요. 그래서 삼사의 기능이 재정을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녹봉 관리 정도밖에 안 돼요. 호부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운영 방법에서 이제 중서성과 문화성이 같이 이제 합쳐서 운영이 되죠. 그래서 중서 문화성으로 같이 하잖아요. 편제는 따오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이성 육부제 형식으로 했다. 그 다음에 상서성 기능이 약한데 이 부분은 뒤에 좀 있으니까 다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단사제. 단사제는 뭐냐면 자 보통 이제 육부에 보면 중국에 그 속사들이 있어요. 육부 밑에 속사들이 있는데 속사가 각각 이제 사사씩 운영이 되죠. 그러니까 전체 합은 424니까 24부 이렇게 이제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고려 시대는 육부 밑에 속사들이 거의 없어요. 있다 해도 한 개 정도 있을 뿐이야. 두 개 정도 있어요. 예, 각각의 한 개에서 두 개. 그래서 이제 2부의 공고사나 뭐 이런 것까지 외울 필요 없는데 일단 알려드리는 거야. 한국사 통론에 있으니까 형부의 도관 정도만 있다. 사사 체제가 아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상서성 도당이 약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이제 중서문화성을 보죠. 중서문화성. 자, 중서문화성은 원래 중서성하고 문화성이 따로따로인데, 실질적인 운영 방법에서는 둘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냥 중서문화성이라고 해요. 이성 육부체제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이제 정책을 심의하는 결정은 최고 기구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두 개가 있어요. 제신이 있고 낭사가 있는데 제신은 종 1품에서 종 2품까지 이제 얘들을 이제 그 제심이나 보고요. 2품까지. 그다음 낭사는 3품까지 종 6품에서 3품까지는 낭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신이 이제 거의 이제 뭐냐면 재상급이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능은 재상의 역할이 뭐예요? 백관을 통령하고 그다음 정책을 유능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예전에 한번 제신의 구성 관련된 내용이 객관식 기출에 한번 나온 적 있어. 문화시중, 평자사, 참지정사, 정당문화, 지문화사 이렇게 있는데 뭐 다 외울 필요 없죠. 그중에 제일 서열이 높은 게 문화시중이에요. 자, 그리고 겸직제를 이용하고 있다. 겸직제를. 그래서 이제 이 겸직제를 보통 이제 판사제라고 하죠. 판사제.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뭐 중요한 그 고위직 관료들은 대개 보면 그 밑에 하부기관들의 어떤 그 장을 겸직을 하거나 아니 도감을 겸직하거나 그래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돈 때문에 돈. 중국처럼 그 간청마다 고위직 관료들 다 임명을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고려라는 나라가 이제 중국보다는 땅도 좁고 인구도 적고 재정도 적은데 그게 다 운영할 수 없죠. 그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제 형식으로 운영을 한 거야. 겸직제 형식으로.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선까지도 영향을 줘요. 조선에 보면 제조제 같은 거 있죠. 예. 조선의 제조제. 이것도 이제 일종의 겸직제인데 이런 것도 이제 뭐냐면 돈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 육부 상서 육부의 판사를 겸직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문화성 재신이 상서 육부의 판사를 겸직하다 보니까 육부에서 제일 소리 높은 게 판사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육부의 기능이 솔직히 말해서 독자적이 못해. 독자성을 확보할 수 없고 실제적으로 재신에 의해서 종속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죠. 그 다음에 3사의 판사를 겸직하거나 그 다음에 도병마사 식목동의 업무에 참여해서 이것도 사나 판사로 이렇게
겸직하거나 이건 뒤에 좀 있으니까 얘기하고요. 그다음 서경행정에 책임진 유수사를 또 유수사에 또 임명을 하거나 물론 이제 유수사도 직접 파견되지는 않지만 임명되거나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 출정본을 이제 만들 때 원수가 돼요. 예. 그래서 고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관을 파견하는 게 아니라 총사령관을 문관을 임명하죠. 내부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들을 이제 재신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재신은 뒤에 설명한 중추원과 함께 중추원의 추신과 함께 제추로서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 내가 중추원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신과 함께 제추로서 뭐냐면 일종의 재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뒤에 중서성의 추민이 있죠. 추신들 얘네들과 함께 이제 뭐냐면 재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다. 이런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낭사를 볼게요. 요번에 기출문제 낭사가 시험 문제 나왔죠. 예. 자, 낭사를 이제 보는데 낭사는 이제 대간이라고 하죠. 보통.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보통 대간 기능이 있어요. 예. 이걸 뭐 성대 기능, 요번에 성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부의 이제 감찰 기능, 언론 기관을 했던 것을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대간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대간과 간관으로 나눠요. 그래서 대간은 감찰, 그 다음에 간관은 언론 이렇게 이제 기능을 하죠. 예. 그래갖고 이제 비판, 견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건들 이제 얘기하는 건데, 자, 고려시대 때 대간은 이제 어사대죠. 간부가. 그다음 조선시대 때는 이제 뭐냐면 사원부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간관은 이제 고려시대 때는 이제 앞에 이제 언급한 그 낭사가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조선시대 때는 사관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실제 사원부와 사관원은 역할만 이렇게 명문적으로 이렇게 구정할 뿐이지 같이 이제 움직이니까 이제 같이 움직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그 제도상으로 구분할 때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다. 그래서 요번에 성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물어봤잖아요. 자, 그러면 낭사의 권한이 뭐냐?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간쟁, 서경, 공박권 있어. 그래서 간쟁은 이제 군주의 불가한 처사나 가호를 간언을 하거나, 자, 서경은 단직의 제수, 법률 개폐에 있어서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는 권력. 그래서 서명할 수 있어. 거기다가. 그 다음에 있고 공박권은 그 당시 이제 그 왕명을 시행하지 않고 되돌릴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부당한 조치를 봉안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서경권이 좀 약간 센 것 같아. 그래서 문무관의 임명이나 법의 개표 시 심사 동의하고 서명하는 그 기능도 있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권한도 있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때 이제 서경권은 좀 차이가 있어요. 예. 그 고려시대 때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모든 관리들을 대상으로 이제 뭐냐면 하지만 그 뭐냐면 그 조선시대 때는 5품 이하의 간직들만 하는 거야 서경권이.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5품 이하의 간직들만 서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상서성을 보죠. 상서성을. 상서성은 이제 그 실행하는 기관이죠. 중소문화성에서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을 하면 상서성에서 실행하는 기관이야. 그러면 그 육부가 있는데 육부를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상서도성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 기관이 있죠. 근데 이 상서도성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 왜냐하면 일단 여러 가지 있지만 상서도성은 크게 이제 장이 누구냐 상서령이에요. 상서령이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자복야 우부가 있어. 2푼 정도 되는. 근데 이 상서령 자체가 있긴 있지만 이게 이제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냐면 대개 이제 뭐냐면 장인들이나 왕의 장인이나 왕실에게 주어진 거야. 왕실.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죠. 종친불사라는 이유로. 그래갖고 실제적으로는 허직이다. 그러니까 명예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상서령이라는 자체가.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실제 했던 것이 자부가 오부가 이렇게 있는데 되게 이제 자부가 오부가가 그 앞에 있는 판사보다 서열이 떨어져. 그러다 보면 2품 정도 되긴 하는데 그 판사보다 서열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상직에 포함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앞에 이제 육부 상수의 장들이 뭐냐면 판사죠, 판사. 얘네들 다 재신이야. 종일품, 이품들 재상급이죠. 그럼 이 상서정들 밑에는 자부야, 우부야 말을 따르시지 않겠죠. 자부보다 직급이 등급이 낮은데. 그러니까 상서 도성은 어떤 역할이냐면 총괄 기능은 별로 없고 주로 성질적인 국가 행사를 주관하거나 공물 발송 등 이제 일부 사무를 이제 전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부서가 이런 게 필요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가보면 시무사들 하는 역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공문이 오면 그 공문을 나눠주는 그 역할. 그 정도야. 예. 그래서 실제로 산성 도성이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총괄 기능이 없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상서 6부를 볼게요. 중앙문화상 결정된 이제 정책을 집행하는 실무기관에 불과한다. 직제상 중성문화상 예속되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판사, 육부의 판사제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재신들이 판사를 겸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상서 육부가 독립적이 못하고 그 당시 그 중성문화상에 종속되는 그 역할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서열을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중국의 육부는 이 호부가 위에 있어요. 병부보다 뒤에 있는 거죠. 병부가 뒤에 있고 호부가 이제 앞에 있고 병부가 뒤에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고려 같은 경우에는 병부가 호부보다 앞에 있어요. 서열이 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병부를 되게 중요시 여긴다. 아마 국방 문제를 더 중요시 여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은 앞에서 이제 했던 내용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육부 판사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육부의 이제 설 판사가 이제 되게 재신들 겸직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육부는 중소문화성에 뭐냐면 이렇게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육부 밑에 중국 간제본 사사식 있죠. 사사식. 근데 이제 사사가 없고 거의 보면 없거나 있어도 한 개 부서밖에 없어. 단사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2부의 공고사나 그다음에 형부의 도간 정도의 속사만 있고 단사제가 원칙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속사를 그렇게 많이 안 뒀던 이유가 아마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중국 간제를 그대로 떠나갈 수 없잖아요. 뭐 재정이 그렇게 뭐 넉넉하지 못하니까 그런 건데 조선시대 때는 좀 약간 다른 게 조선시대 때는 속사가 있죠. 속사. 그래서 사사를 다 두잖아요. 그래서 6조가 있으면 그 밑에 속사를 둬갖고 사사를 뒀던 시스템인데 그대로 원칙대로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인 거죠. 고려하고 좀 달라요. 이거는요. 자, 중추원을 보죠. 중추원도 이제 뭐 10년도나 16년도 기출에 나왔던 그 내용인데 이것도 이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요번에 이제 했는데 일단 추민하고 승선이 있죠. 이렇게 국에. 그래서 종2품, 종3품의 추민이고 추신이라고 하죠. 제추와 함께 이제 재상급인데 격은 재신보다 좀 낮아요. 1, 2품 정도인데 이거는 2, 3품 정도니까. 그래서 뭘 관장하냐? 국가 기물을 관장한다. 국기. 그래서 국가 기물을 관장하는데 군대하고 뭐냐면 기무, 비밀 사무를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재신과 함께 국정을 논의한다. 국가 기무, 군사와 기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원래 중추원 자체가 이제 송나라 간제잖아요. 송나라 때 이제 보면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이게 군사를 감당하는 그, 그 총괄 그 총괄 간부예요. 간서죠. 그러니까 이거 영향을 받은 것 같아. 자, 거기 보면 이제 육부 상서를 겸임하죠. 자, 상서는 뭐냐면 앞에 이제 판사자가 있잖아. 판사. 판사가 육부에서 제일 높은 거고 이걸 주로 이제 재신이 겸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차관급이 상서야. 그래서 상서는 뭐냐 출신이 경제예요. 이렇게 추민들이 경제관죠. 출신들이.
그다음 강가의 우두머리는 상기상신도 견유하고 대간을 지휘하고요. 그다음에 어사대의 우두머리는 어사대부도 견유를 하고, 그다음에 뒤에 얘기했지만 이제 뭐냐 도병마사 사후 겸직하고 그래요. 예, 그 겸직제를 활용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승선은 그게 왕명 출납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이제 뭐와 비슷하냐면 승정원과 역할 비슷하죠. 그리고 앞에 있는 이제 그 추미는 조선시대 상군부와 역할이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정상품의 풍기에 맞지 않게 낮은 간직을 겸했다. 그리고 승선도 겸하긴 하는데 좀 약간 이게 간직 그 등급이 겸한간직 등급이 좀 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겸직제를 많이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겸직제 이용한 거와 같이 돈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어사대는 이 어사대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시정을 농집하고 백간을 규찰 탄압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원부와 비슷한 기관이고 대간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번에 나온 대간을 볼게요. 대간 정리해서 볼게요. 그래서 대간은 간부로서 중서문화성과 어사대로 구성되어 있죠. 네, 중서문화성. 중서문화성 그로 구성되는데 중서문화성의 낭사가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간간을 담당하고 있고 요거는 대간을 담당하고 있죠. 어사대는. 근데 요번에 물어보는 것이 간부를 물어봤어. 간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간간의 간부는 중서문화성이에요. 간직을 물어본 게 아니라 만약에 간직을 물어봤으면 중서문화 낭사가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대간 기능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대간은 이제 뭐라고 부르냐? 성대라고 또 불려요. 요번에 이제 나왔던 용어가 성대죠. 성대가 대간이에요. 예. 대간이고 주로 언간직을 이제 담당을 했다. 그러니까 대간은 어사대로서 주로 백간이나 비위의 불법을 구체하고 탄핵하는 일을 맡고, 그러니까 간간은 중성에서 난간을 말한다. 자, 그래서 간쟁, 공박, 서경 이런 기능들이 있죠. 자, 그 의의는 왕권의 규제와 고위 간원들의 행포를 견제하고 정치 운영의 견제,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했다는 거. 근데 이제 한계가 있어요. 독립된 간섭을 이루지 못하고 운영 측면의 중성성 하급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조선시대 3세는 조선시대 3세는 꼭그 대간기 등을 담당하는데 독립된 간서야. 근데 또 이제 차이점이 있으면 석영 기능에서 아까쯤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전 관료들을 이제 석영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5품 이하의 관료들만 석영권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3사는데 3사는 이제 송나라 때 재정을 담당하는 간서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3사와 달라요. 조선시대는 언간직이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재정을 총괄하는 기능이지만 육부에 호부가 있기 때문에 호부의 권한이 많고 녹봉 정도 이제 관리하는 재정 해결 기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도병마사를 보죠. 이 도병마사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죠. 요거 도평의사사, 도병마사. 그래서 도병마사 신국도 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종 때 그게 완비가 됐어요. 현종 때 성종이 아니라. 그래서 고요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간제죠. 네, 고요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간제다.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 기능은 이제 뭐냐면 군사 기밀과 국방상의 중요한 대외적인 문제 의견을 이제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게 군사 담당을 할 수 있는 게 여기 뭐 도병마사잖아. 병마사를 관할하는 거. 간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도병마사는 상시적이 있었던 간사는 아니에요. 이거는 필요에 따라 만든 그 상설직이 아니라 비상설직이야. 필요에 따라 만든 그런 테스크포스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그때마다 이제 만들었던. 그래서 어떤 이제 헌안이 있으면 국방에 관한 헌안이 있으면 그거에서 이제 그때 그때마다 도병마사를 개최해갖고 그 간부를 구성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사안을 처리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도병마사는 재신이 판사를 겸하고요. 출신이 사를 겸해요. 이거 판사나 사나 다 이제 뭐냐면 그 겸직제죠. 그래서
중대한 일이 있을 때 해동하고 논의 안건은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그리고 재신 외에도 그 밑에 이제 여러 사무관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부사, 판관, 녹사, 이속도 존재한다. 그래서 그 밑에 구성을 좀 보세요. 이 구성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 10년도 기출문제. 자, 판사가 제일 높고, 사가 있고, 부사가 있고, 그다음 판관, 녹사, 이사가 있는데, 자, 판사, 사, 부사 뭐 이런 사람들은 다 겸직제예요. 그래서 판사는 누가 겸직하냐 하면 시중, 평자사, 평장사, 참지정사, 정당문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간직 보니까 재신들이죠. 그다음 사는 그 밑에 좀 한 단계는 추미리 겸직을 하고 각각에 맞게 이제 또 겸직제를 운영을 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마 겸직제 거야. 여기까지가. 예. 여기까지 이제 겸직제고 여기는 뭐 그냥 그때 부속된 이제 뭐냐면 했던 사람들인데 여기도 다 겸직제인가? 겸직제 맞다. 이게 다 겸직제야. 예. 그래서 겸직제를 운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도병마사는 무인집권기 때 약화됐죠. 음. 무인집권기 때 이제 뭐 앞에 중방도 있고 그다음에 교정도감도 있고 등등 하니까 좀 약화되고 근데 이게 다시 살아난 게 고종 후대 때야. 고종 후대 때 국사전반에 합자는 도당이 되는데 이 고종 후반 때 왜 이게 살았냐면 여기는 이제 고종 후반은 이제 어떤 때냐면 이제 최씨 정권이 몰락하고 이제 뭐 임유나 그 당시 이제 임유나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집권할 텐데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들이 국정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처리하는데 좀 약간 미숙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도병마사가 부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 이제 그 얘네들 집권자들이 별로 실무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또 국방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뭐냐면 다룰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도당이라고 했다. 도당. 도당. 그러니까 도당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간직을 의미한 게 아니라요. 그 특정한 간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그 총괄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그 간부들 도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도당은 도병마사고 뒤에 도평의사가 되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 그다음에 뒤에 이제 비변사 이런 거 다 도당이라고 했죠. 예. 총괄하는 그 기능을 담당했던 간청을 도당이라고 했다. 그래서 충녕은 5년 때 도평의사로 이제 승격되고요. 자, 승격 배경에 대해서는 예전에 얘기했죠. 이거는 원나 간섭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도평의사는 우리가 독재적인 간제기 때문에 원나라가 이제 간섭하지도 않았고 아마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삼성 육부 제도가 이제 축소되니까 그 업무를 대신해 갖고 뭐냐면 그 승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도병만사라는 말 자체가 좀 군대와 관련된 내용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뿐만 아니라 그 당시 외교나 내정이나 이런 것들 다 담당했으니까 도병마사보다는 도평의사다라는 어떤 간청의 명칭이 맞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구성과 기능이 크게 확대되고요. 3사도 제출와 함께 재상으로서 도당의 구성원이 됐고요. 3사 구성원도 이제 구성원 늘어났죠. 그리고 합자는 제출 횟수의 증가와 국가 중대사를 논의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결정 대상을 집행기구가 되었다. 그래서 그때 이 도평의사사를 누가 장악을 했냐? 검문 세력들이 장악을 했죠. 예. 그리고 조선 초기 때도 약간의 이제 도평의사사 이제 건의가 있다 보니까 조선 초기 때고 있다가 나중에 해체되죠. 이건 조선 시대 때 좀 다시 얘기하고요. 식목도감을 보죠. 자, 식목도감은 전반적으로 이제 앞에 있는 도병마사보다는 격이 좀 낮은 기구예요. 이것도 이제 뭐냐면 겸직제로 운영된 비상설 기구죠. 그때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제 만들었던 그런 기구가 이제 그 뭐냐면 식목도감인데 주로 이제 그 기능은 대내적인 법적 격식 문제를 논의하거나 법칙의 세칙을 제정할 때 만들었다. 그래서 도병마사의 구성과 기능이 커지면서 식목도가 약해져 심없는 기구로 전락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도병마사보다 식목도감이 좀 격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 구성된 간직들도 좀 낮아요. 여기는 판사, 사, 부사, 판관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단이 낮다 보니까 판사는 없고 사는 있어요. 사, 부사, 그다음 판관, 녹사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도 겸직제를 가지고 운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 이제 성제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요 재신 정도 되는 급이에요. 재신.
중소문화성 재신을 좀 얘기하는 거고, 3품 이상은 이제 여기는 추미 정도 급이죠. 그러니까 판사를 여기에 했던 이제 얘들이 여기에서는 좀 구성이 이제 식목동안 자체가 격이 낮은 기간이니까 4가 되는 거고, 4 정도 되는 애들이 좀 그 등급이 낮은 애들이 부사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한 단계 낮춰가지고. 자, 이런 것도 겸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성제에서 제일 이제 높은 게 문화시중. 문화시중이 사회 성제를 겸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봤고요. 그다음 기타 보면 이제 의뢰를 담당하는 한림원이 있었죠. 한림원은 그 중국에서 받아들이는 간제죠. 그래서 왕의 교서나 담당이나 외교 문서를 담당하는데 요 관련돼서 신라시대 때 통일신라 시대가 관련돼서 나왔어요. 처음에 통일신라 때 한림대라고 했다가 한림대가 이제 서서원으로 이름 바뀌죠. 그러다가 고조시대 때 그 중국 간제를 받아들여서 그냥 한림원이라고 해요. 예. 역할은 동일해요. 이름만 바뀐 거야. 한림대, 서서원, 한림원. 고조시대 때는 한림원이라고 불렸다. 그리고 보통 우리 전민변전 도감 해갖고 도감이라는 게 있죠. 도감은 그냥 일시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 다음에 만든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감도 아까 심해처럼 겸직제를 운영을 했죠. 그 도감의 기능에 따라 역할에 따라서 이제 제일 높은 사람 판사, 사 이렇게 이제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특징과 이제 그 한계를 볼게요. 특징은 세계 계통을 이루어졌다. 그래갖고 단제를 받은 삼성 육부제도와 송제를 받은 중추원 3사, 고려의 독자적인 도병과 신국동안 세계 계통으로 구성된 여러 정치기구 운영의 조화를 깼다는 거. 그리고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깼다. 그래서 왕권 입장을 볼 때는 강화시키는 상서 육부가 왕에게 집주되는 제도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상서 육부가 왕에게 집주하는 제도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직접 복을 운는 거야. 중성 문화선을 거치지 않고 직접 복을 운영하는 그 제도인데, 근데 실제로 이게 기능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육부 판사제를 실시했잖아요. 육부의 수장을 판사가 그 겸직제로서 이제 누가 겸직하고 있죠? 중성문화 재신이 겸직하고 있잖아. 자, 육부 판사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실무 간서 간원이 왕에게 집시할 수 없어요. 왜냐면 판사가 그 뭐냐면 재신인데 원래는 그 육부의 수장이 직접 왕에게 집주를 하는 그런 제도인데 재신 자체가 이제 뭐냐면 그 육부 상수의 장이기 때문에 실제 이 제도가 원래 원칙대로 우리가 하는 육조 직계제처럼 이렇게 조선시대 육조시계처럼 이거는 간염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서가 육부상수의 장인 판사가 재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중소문화에 예속됐기 때문에 왕에게 집주하는 제도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신권을 강화시키는 이제 내용이 이제 뭐가 있냐. 자, 고려의 정치 권력은 귀족들의 독점한 재신과 출신에게 집중이 됐고요. 권력 구조 자체가. 자, 이들의 합의에 따라 국가 중요 사항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대간의 간원과 봉박 서경권, 귀족 관리에 커다란 권한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려나 조선시대는 중앙관제의 특징을 보면 왕의 전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보면 합의 정치예요. 심지어 왕조차도 그 합의를 뭐 저버리고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어. 근데 중국의 항제처럼 이렇게 막 지 혼자 결정하고 독단하고 그런 체제가 아니었다. 합의를 되게 강조하는 정치 체제였다. 이건 고대 시대 때나 중세 시대 때 근세 그 조선이나 마찬가지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왕권과 신권을 조화를 깼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국왕 중심의 어떤 귀족 정치 이런 것들을 이뤄내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지만 이제 미숙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미숙성이라고 하는 거는 좀 약간 있는데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의 입장 올 때는 우리가 이제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미숙성을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실정을 고려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편에는 또 미숙성을 볼 수 있고 그런 건데, 당제를 수용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어, 운영되진 않았죠. 일단은 삼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앞에 운영 과정에서 중소성과 문화성이
실제 중서 문화성이라는 하나의 간부로 병합됐죠. 그 운영 방법에서 이성 육부제 형식으로 이제 운영이 됐고, 자 상서성은 상서 도성이 무력화되고 다만 상서 육부가 국무를 분담하게 되고, 상서 도성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힘이 없죠. 그리고 육부 직주제처럼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그 육부의 독자성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중소문화성이 예속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앞에 육부 판사제처럼 이렇게 육부의 판사를 누가 겸직을 해요? 아까 이제 재신들이 겸직을 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삼성 육부제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시서 같은 간서의 명칭들이 간서의 고와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성 자체가 원래 이제 좀 윗단계고 간청에서 그 다음에 시가 그 다음에 간청 시자죠. 그 다음 단계고 서가 그 다음 단계인데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보면 이게 성이 위고 시가 위고 이런 간직 체제가 이렇게 되는데 실제 운영의 그 밑에 간직들을 보면 간부가 그 밑에 간직들 보면 그게 맞지가 않아. 그래갖고 중서문화성하고 비서성이 있는데 이게 종일품 간서와 종삼품의 간서인데 이게 이제 안 맞죠. 간서가 이건 성 같은 일품이어야 되는데 삼품이잖아. 중서문화성에서 제일 높은 게 종일품이고 비서성에 높은 게 종삼품이죠. 비서성은 이제 내성이에요. 왕실의 이제 그 내조 기관인데 같은 성이어도 이제 뭐냐면 격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태모서인데 태모서 종 5품이 제일 수장인 간서인데 양원서는 정 8품의 간서야. 그러니까 수장이 격이 안 맞죠. 그래갖고 성시서라는 이 간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그 밑에 간직들 보면 격에 맞게 뭐냐면 간직이 배치되지 못했어. 성시서에 맞게 이렇게 간청의 이제 서열과 그 밑에 있는 간직의 서열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점이다. 근데 이건 조선시대 때는 이제 이게 맞추는데 고려시대까지는 이게 안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여기 적혀 있으니까 좀 얘기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상위 간서 그 아래 여러 간서를 지휘한 하위 간서를 통솔하는 방식이 운영이 없었고, 그 다음에 간서와 간원의 수가 실제로 이제 삼성 육부제는 보다 좀 적었다. 그래서 뭐 단사제 같은 것도 있죠. 겸직대도 있고. 그 이유는 이제 있어요. 돈이 없어 돈이. 중국은 땅이 넓고 인구도 많고 재정도 풍부한데 조그만 나라 고조가 이걸 그대로 운영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숙성보다는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 당에 이제 삼성 육부제도 보면 문무상계제를 받아들였다고 했죠. 근데 이제 좀 운영 방법이 틀려. 일단은 당은 문상계는 문간, 무상계는 무간 이렇게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고조시대는 문상계는 중앙 간직을 갖고 있는 문무관들, 무상계제는 이제 뭐냐면 예전에 한관들, 한직계통의 애들, 서리, 뭐 여러 가지 공부를 담당하는 애들, 탕나의 왕족들, 뭐 이런 사람들이 좋죠. 자, 그래서 뭐 등등이 있는데 한번 각자 보시고 그 다음에 도평사사 이제 내용들 이제 볼게요. 이거 도평사 또 있네. 네. 앞에 이제 도병마사 할 때는 도병마사를 중심으로 해갖고 도평사사 어떻게 이제 변화됐나 내용이고 여기는 이제 도병마사가 나중에 도평사사로 바뀌잖아요. 여기 때 그래서 이 도평사사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자세한 내용들이에요. 좀 볼게요. 자, 앞에 이제 충녕 5년에 도당에서 이 당시 도병마사가 도당이라는 것보다는 이 표현이 잘못됐네. 예. 곤치세요. 도당에서 도평의사사라는 게 아니라 도병마사에서 도평의사사 승격됐죠. 예전에 이제 그 고종 때 도당이라고 불려졌다가 그러니까 도당하고 도병마사가 같이 이제 그 병력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도당은 총괄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특정한 간척의 명칭이 아니라 도병마사를 도당이라고 불려지기도 했다가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도평의사사로 승격됐고 그 후에 도평의사사도 계속 도당이라고 불려졌어요. 도당은 총괄하는 기능을 간청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추 전원뿐만 아니라 제추 상위 상위는 뭐냐면 제추는 아니지만 제추와 뭐냐면 준해서
등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는 제추상이라고 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제추상이 그 이렇게 있고 제추상이 이게 뭐 3, 4를 잘못된 것 같은데 제추상위는 제추는 아니지만 제추와 비슷한 어떤 장관급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 3, 4 같은 그 등호 서울은 제추는 낮으나 재산권 국정 논의에 참가해서 구성원들이 70명에서 80명까지 증가했다. 제추 전원, 제추상위 3, 4까지 합쳐서 3, 4는 서울이 제추가 낮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참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고, 이게 이제 표현들이 여기 있는데, 요거는 좀 지워주세요. 이 문맥이 안 맞아. 그러니까 3, 4 등으로 해놓고, 3, 4 등에서 있는데, 여기 3, 4를 설명한 것 같아요. 서열은 제출 논의 참가 구성원들. 네, 요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출 상위는 제출과 등급이 비슷한 사람들 얘기하고, 예. 그래서 이거 좀 고쳐 주시고요. 그 예전에 기출 문제에 보면 이제 충용할 때 원년에 첨의부와 첨의와 밀집사, 밀집이 모두 참여했다. 이거는 이제 그 뭐냐면 원 간섭기 때 간접 격화된 그 제출을 얘기하죠. 예. 그래갖고 첨의부와 밀집사의 이제 그 철주와 3사 이런 판사, 좌우사 이렇게 참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권한을 보면 군사, 민사 문제 등 국가의 중대사업 논의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집행한 최고 기구였고요. 중앙의 이제 주요 국무회의를 결정하죠. 여기 보면 인사권, 군사권, 뭐 행정권 등 다양한 권한을 소유했고, 그다음 전제, 녹봉, 홍옥, 전주, 뭐 대외관계. 전주는 인사권하고 관련된 거죠. 자, 행정기구로서 그 밑에 이제 그 허리 역할을 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실무부는 역할, 그리고 육색장을 설치했죠. 그래서 도당의 이병호 형 예공 육색장이 평데 이때 도당은 이제 도병맛을 얘기하죠. 그런 체제가 그대로 도평의사사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기구로서 이제 육방육사를 이제 설치를 했다. 네. 육색정에서 이제 육방육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설치를 했고요. 그러니까 색정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위에다 녹사를 설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직을. 그리고 거기를 총괄하는 기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육방육사를 통할하는 경력사를 이제 뒀다. 그래서 행정기구의 실무를 담당하는 이제 기구도 이렇게 간직과 간혹을 정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지방에 직접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중앙의 여러 그 간청, 제사와 지방의 여러 도, 주형까지 직접적으로 이제 통과하는 일원적인 정부기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결과 이제 기족 연립 정치로서 모든 백사의 행정체제의 문란, 행정체제가 문란하고 그 왕권이 약했다. 종전의 삼성 육부 체제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간직의 일원적인 어떤 그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했고, 귀족들이 연립 정치니까 상당히 왕권이 약화됐죠. 그리고 권력이 이제 도평의사사도 이제 권력이 집중됐다. 그래서 이제 종전의 이성 육부 체제가 무너지고 중성의사사 대신해서 국가의 업무를 관장했다. 그래서 모든 백사, 모든 간청의 행정체를 물려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태조 때까지 좀 있다가 그 좀 권한이 좀 약화됐죠. 조선시대 때. 그러다가 조선 정종 때 이방원에서 폐지돼요. 정종이 실제 집권할 때는 이제 그 실권자는 이방원이니까 이방원이 폐지시켰고요. 그래갖고 이제 이걸 나누죠. 정무 역할은 의정부로 하게 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된다. 의정부를 대신하게 된다는 거고, 군사적 역할은 중천과 폐지하면서 유용상공부에 넘겨버리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 점을 설명을 했고, 요거 많이 나오니까 도평의사사, 도병의사와 함께 연결된 그 기한 도평의사사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원간섭기 때 정치체제 변천을 좀 볼게요. 자, 앞에 이제 원간섭기 때는 이때는 이제 그 우리가 내재 외양 체제를 이제 취할 수 없었죠.
예, 대치할 수 없었고 철저하게 이제 몽골족의 제후국으로서 이제 활동을 했잖아요. 이 간제도 그 제후국에 맞게 이제 편제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격이 낮아졌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거 애울 필요 없었지만 그 2010년도 객관식 기출문제인가 그때부터 이제 이거 관련된 도평의사사 관련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좀 암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건 자주 나오더라고요. 간제 격화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이제 중서문화성에 이제 보면 충녕 원년에 중서문화성은 상서 도성과 병합돼 첨입으로 개편되죠.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것도 이제 계속 개편됐다가 또 이제 뭐냐 격화됐다가 등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이건 뭐 각자 밑에 보시고 상서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서 육부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육부가 이제 네 개도 격화되죠. 전리사, 공부사, 판도사, 전부사, 사사로 축소됐다. 그 다음에 추민호는 밀직사, 그 다음에 어사대는 감찰사, 국자감도 이제 한 달에 그렇게 해서 국학 이렇게 격화됐다. 물론 요거는 전반적인 얘기고 그 안에서 이제 각 왕마다 뭐 올라갔다 격화됐다 왔다 갔다 해요. 요거는 예. 그래서 이렇게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서문화성은 첨입우도, 그 다음에 육부는 사사도, 그 다음에 추민호는 밀직사로 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요거 연결시켜서 봐야 되겠죠. 예전에 요건 나왔죠. 도평의사에 참여한 내용 중에 그 구성원들이 있어요. 첨의하고 밀직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예전에 이제 중성문화성하고 추민호는 얘기예요. 격화된 간지. 그래서 요거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구성원들은 아까 첨의부의 첨의와 추민의 추민은 어디에 참여했다? 앞에 언급은 도평의사사에 참여했다. 이게 예전에 10년도 기출문제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간직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간서도 외워두셔야 되겠죠.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제도를 보죠. 지방제도. 자, 고려시대 지방제도는 지금까지 한 문제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중앙조직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 지방제도는 지금까지는 거의 안 나왔어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지방제도를 보는데 자, 그 고려시대 지방제도의 이제 전반적인 특징을 볼게요. 먼저 이거부터 보죠. 181페이지부터 보고 나서 구체를 볼게요. 자, 고려는 지방제도가 이제 조선에 비해서 좀 약간 대비해서 좀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3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책에는 2원적인 구조라고 또 하는 것도 있어요. 2원적인. 자, 그래서 이제 3원적 구조는 경기부와 개성 주군의 땅이죠. 그래서 직접 통치하는 구역이고 개성부에서 그 다음에 참고로 개성부는 개경하고 상관없어요. 고려시대 때는 개경이 따로 있고요. 그 주변의 땅들 개성부라는 지역 명칭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간서도 있어. 그러니까 개경하고 개성부가 서로 연결된 게 때도 있지만 연결되지 않은 때가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개경을 개성부로 생각하지 않고 하지 말고 그냥 개성 지역가 아니면 그 개성 주변에 있는 이제 그 지역들을 통과하는 부서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늘 그래서 경기 지역이 있다. 근데 오늘날 경기 지역하고는 약간 어때요? 다르죠. 여기 보면 우리나라 경기 여기잖아. 양강도 일대를 이제 이렇게 경기인데 여기 보시면 뭐 항해북도, 항해남도, 항해도 일부 지역과 남부 경기 북부 지역을 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경기도하고는 좀 규모가 작아요. 그 다음에 5도도 5도. 그래서 상설 행정기관이 없는 일반 행정구역을 5도라고 한다. 서해도, 교주도, 양강도, 전라도, 경상도 이걸 5도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양계는 북부 지역의 군사 지역의 특수 지역으로 얘기하죠. 뭐 북계, 동계 이런 것들이죠. 지도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5도도 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북계, 동계 있는데 북계는 이제 딱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뭐 여진족이나 뭐 건한족 같은 북방민족이고 동계는 이쪽으로 이렇게 쭉 나열되는데 이게 아마 이제 이쪽에 동해 지역으로 와서
왜구나 이런 것들 격퇴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 이쪽은 뭐 여진족이 있지만, 예. 그래서 이제 동계라는 이제 여기 두 개 지역에 군사 지역이 있다. 그래서 이제 책마다 좀 기준이 다르지만 경계까지 포함되면 삼원적이고요. 그 다음에 동계와 양계까지 이제만 보면 이원적인 구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조선시대에 비해서 조선시대는 일도로에서 도체제잖아요. 도로 다 통합을 됐죠. 근데 반해서 여기는 이원적인 또는 삼원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자, 그런 것들이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주연 속형 부국적 중추적 지배 체제예요. 조선하고 이제 비교하고 있었죠. 조선은 원래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지만 신분적인 체제가 아니야. 행정구역적 측면이 강해요. 그래서 9년의 어떤 면적이나 토지 결수, 그 다음에 인구수를 고려해갖고 이렇게 상하관계를 나눈 데만 해서 여기는 그게 아니라 인구수나 이런 거보다는 주로 신분적 예속 관계를 가지고 그 지방 행정 단위를 편제를 하는 게 특징이에요. 편제를 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연이 속견을 지배하고 속견이 여기 있고 부국 속견보다는 주연이 속견을 지배하고 또는 주연이 부국을 지배하는 이런 중충적 지배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사람들 본관제를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출신의 본관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이 거기 거주지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이 나온 거야. 속견의 본관을 갖고 있으면 주연의 이제 어떤 주연에 예속됐다. 그런 게 딱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군현에 지방간을 파괴되지 못하고 속견이 강범위하게 좋게 존재했다는 것. 그래서 주군현보다는 그 수가 많았다. 이렇게 되는데 주의할 것은 여기 보면 주현 있고 주군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속현과 속군이 있어. 그 다음에 그 밑에 항소부국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현이 군보다는 규모가 작잖아요. 근데 고려시대 때가 이제 신분적 그 예속 관계를 알 수 있다는 게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주연이 규모가 작더라도 규모가 큰 속군을 지배하는 그런 형태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규모나 그런 것들 상관없이 신분적 예속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누층적 지배 구조가 있었던 거야. 이렇게 주연이 속군을 지배하는 작은 행정 단위가 큰 범위의 속군을 지배하는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제 관리를 파견한 곳이고 여기까지만 파견되죠. 여기는 파견되지 않았죠. 물론 이것도 이제 고려 중후기에 넘어가 이제 파견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론적 지배를 꾀하고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중앙의 통제력이 지방까지 속속이 미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인데 아마 이제 이렇게 이제 누층적 지배 구조가 형성된 것은 그 고려 신라 말기 때 후삼국 시대 때 이제 호족들이 이제 서 싸우면서 서 권력 관계가 이제 정리되잖아요. 그래서 호족이 세력권이 큰 호족들이 지배한 땅이 주연 주변이 되는 거고 좀 세력이 그 밑에 예속돼 있던 그 뭐냐면 호족들이 그냥 소연 속군이 되는 것 같아. 그런 관계를 계속 고려 행정체제가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간 행정기구의 미숙성. 그래갖고 이제 중간에 이제 그런 행정구역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숙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개수관이 잠깐 있었는데 그 수가 기능이 미흡했고 안찰사는 그 지방 행정을 담당한 중간적 행정관이 아니라 처음엔 중앙간의 지방의 순시한 감찰 관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사에서 그 처음에 자사의 역할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한 무제 때. 자,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안찰사가 이제 지방간을 총괄하는 이제 뭐냐면 권한을 갖게 되죠.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근데 초창기 때 안찰사는 도지역의 감찰구역 안에 돌아다니면서 감찰만 하는 게 중앙행정직이었어요. 예. 이 풍계도 낮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행정체계가 상당히 미숙했다, 미흡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호족의 세력권에 따라서 뭐냐면 이런 그 속군과 주연, 속군과 속군, 속군과 아니 맞아 주연과 주군, 속현과 속군 같은 예속 관계가 형성됐지.
어떤 호구수나 토지의 다가가 등이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조선시대 때 들어서 이게 중요하죠. 호구의 수나 토지의 다가.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조선시대 기준이고, 그리고 이쪽이 이제 고려시대 기준이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조선시대 때 신분적인 성격이 없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상대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야. 상대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죠. 자, 이제 시간대별로 이제 볼게요. 이게 전반적인 특징들을 얘기한 거고요. 시간대별로 이제 어떻게 이제 했는지 볼게요. 자, 초기 때는 이제 지방간을 파견하기 힘들었죠. 태조 때. 왜냐면 지방 호족 때 세력 컸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알아서 하는 거니까. 다만 이제 임시적으로 금유와 조장 같은 걸 파견했어요.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조세 징수 보관, 전후사 운송, 양정사 같은 임시로 부여되는 외관이 있었다. 그다음에 군사 특별 지역에서만 외관을 파견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수정을 파견하지 못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근데 성종 때부터 이제 지방관을 파견했죠. 이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전 시간에 했던 시무 28조에 나오죠. 외관을 파견을 해야 된다.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종 2년에 중요한 목에 12목을 설치해서 거기에 상주하는 외관을 처음으로 파견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종전에 항일이 갖고 있는 강반제 있죠. 신라시대 때 통일신라 때 있었던 그 통일신라 비슷한 간반제들 격파시켰죠. 그래서 항리직제를 정비해서 중앙정 간제와 격을 낮췄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부 9년에 행정당에 공수전을 지급했다. 예. 공수전, 공예전 이렇게 하는데 주로 이제 그 간청에 딸려 있는 토지들인데 아마 이제 그거는 이제 그 관련돼 갖고 그 당시 이제 지방 호족들이 주로 얻었겠죠. 공수전, 공예전은. 왜냐면 그냥 불만이 있겠죠. 심역 파견에 대해서 다 무마 차원에서 한 건데 나중에 이제 중앙 집권화 되면서 이 공수전, 공예전들이 중앙 간청의 어떤 재정적인 어떤 바탕이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초창기 때는 호족들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호족들에 있는 토지를 그냥 인정해줬다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예종 때 들어서 그 오도 양계제가 완성됐죠. 오도. 자, 오도는 이제 앞에서 언급한 요거 얘기죠. 도체제, 교주도, 양강도, 뭐 전라도, 경상도 그런 데인데 그 도에는 부주현을 설치했어요. 예. 그다음 지방가는 안찰사를 했는데 요 안찰사 초창기 때는 그렇게 힘이 없었어요. 5푼 정도 되었고 그다음에 한직이었죠. 중앙 간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5푼 정도인지 안찰사가 그 와갖고 자기 도가 이제 그 당시 행정구역이다 보다 감찰 구역적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거든요. 감찰하면서 이제 중앙에 보고하는 역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수령을 평가하고 황벌과 간혹을 강장하고 조후 송납 군사 기능 일부만 담당했는데 이 안찰사가 권한이 점점 커져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경관이 아니라 이제 전인간으로 바뀌죠. 네, 이게 그 초창기 때는 경관으로서 전인간이 아닌데 점점 전인간으로서 외지고 바뀌어요. 요거는 전인간으로서 외직이 아니라 전인간으로서 외직이 아니라는 의미는 이거는 초창기 때 얘기예요. 초기 때 얘기고 후기 때 들어가면 바뀌죠. 그래서 얘네들이 힘이 커지면서 관찰사가 되죠. 조선시대 때. 요 관련된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좀 얘기해 볼게요. 또. 그래서 임기는 봄이나 가을에 바뀌어 6개월밖에 안 됐다. 사무기간도 없었고 상설 행정기간도 없었다. 자기 혼자 가갖고 그냥 보고 나서 보고하는 거야. 예. 대개 또 5품, 6품 중에 미간이기 때문에 도의 장관으로서 일정 한계가 있다. 왜냐면 그 밑에 있는 부주현은 그 장관들이 자기보다 더 상급자잖아요. 품기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대로 안 됐겠죠. 그게. 자, 그다음 양계를 볼게요. 양계. 양계는 크게 이제 양계가 있고 그 밑에 방어사주가 있고 진으로 구성됐어. 이거는 군사적이나 목적으로 이제 한 거죠. 거기에 파견된 사람 병마사 또는 지병마사라고 했죠. 양계는 이제 특수지역이다 보니까 군정과 민정을 뭐냐면 총괄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일찍부터 외관인 병마사를 설치했다. 성종 8년부터. 그리고
도병 전인가로서 외관이었다. 이게 현종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 도보다는 빨리빨리 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군사주고. 그리고 이제 6개월마다 교체됐고요. 그 안찬사 병력 쪽 위치에 있다도 병마사가 상대적으로 좀 권한이 크니까 지위가 더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요. 이걸 이제 그 이렇게 해서 현 예종 때 이렇게 했고 등등은 이제 있는데 예종 이전에 이제 현종 때 이제 뭐 이렇게 완비됐고 근데 뭐 이게 가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예종 때 그 현종 때 마련한 거는 예종 때 이제 완비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이제 그 예종인데 예종 때 완성을 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제 현종 때 미리 그걸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종 때. 음. 현종 때 이렇게 이제 오도 양계 같은 걸 이제 시작해갖고 이렇게 체계화시켜갖고 뒤에 이제 예종 때 이제 만들어졌는데 완비됐는데 현종 때 이제 출발했다고 보시면 돼요. 현종 때 이런 제도는. 현종 때 그렇게 지방제도가 정비됐던 이유가 다 있었죠. 현종이 몽중하는 과정에서 나주도 몽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굴욕을 이제 당했어. 지방세력부터. 그래서 돌아오고 나서 이제 완전히 지방세력도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지방행정제도를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것이 예종 때 완비됐다. 이런 것도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군현제를 볼게요. 앞에 이제 주군, 주현, 그다음 속군, 속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주군이 주현이 속군과 속군을 지배하는 형태였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현이 심지어는 속군을 자기보다 큰 단위의 군을 지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에 비해서 아까 조선시대에 비해서 조선에 비해서 이제 고려는 신분적 예속 관계를 중요시 있다고 했죠. 그런 신분적 예속 관계는 후삼국 시대 때 이제 호족대 세력 범위에 따라서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모든 곳에 간직을 이제 관리를 파견한 게 아니라 보통 주군과 주현에만 파견했다. 그래서 군수와 현령을 이제 파견했고 그리고 이 주군과 주현을 통해서 속군과 속현을 지배를 하는 방식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또 여기에서 특징은 외관 속간제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거는 수령을 파견할 때 고자는 이제 항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다수의 속간을 같이 따라서 보냈어요. 예, 이거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때 뭐 정간, 속간 뭐 이런 것도 같이 파견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속군 소견은 관리를 파견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주연의 지배와 지시를 받으면 일종의 차별을 받았다. 네. 그래서 얘네들의 예속 관계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분적 예속 관계. 근데 예종 때 유민들이 많다 보니까 유민들을 이제 뭐냐면 총괄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간무를 파견했어요. 원래 이 간무가 정식적인 외관은 아닌데 점점 이제 간무 파견이 이제 많아지면서 이 간무가 일종의 지방관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속군과 속현도 일종의 중앙의 통제를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전 항소 부국은 주요를 통해 간접적 중앙 통제의 지배를 받았다. 예, 이게 고려 중기 때까지 얘기죠. 이거 실제로 이제 항리들이 실제 행정신문을 담당했는데 향리는 주군 주연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속군 소유편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통내 그 주에도 보이듯이 항소 부국에도 있어요. 다 향리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항리도 격이 다르겠죠. 주군 주연의 항리들이 좀 약간 높고 속군 속편의 항리들이 좀 낮고 그 다음에 항소부국의 항리들이 더 낮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향리들이 실제로 행정신문을 담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그 현 밑에 촌이 있어요. 말단촌. 말단촌인데 이거는 이제 수개 이제 자연촌을 묶어서 행정촌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그 행정촌에 일성 원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촌 일성 원칙인데 자, 이 행정촌을 지배했던 것은 호족들이 아니에요. 행정촌은 이제 호족들은 이제 주로 9년 단위로 지배를 했던 거고 예, 호족들 그 9년 밑에 있는 행정촌을 지배했던 호족들은 아니고요. 이들은 뭐냐면 백성이라는 계층이에요. 백성. 조선시대 백성은 일반 국민들을 의미하잖아요.
왕 밑에 일반 국민들 통칭해서 이제 백성이라고 하는데, 어 근데 그 조선 이전에는 이 백성이라는 사람 계층은 그 뭐냐면 특수한 어떤 지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수한 지책, 백성이라는 게 일반 백성이 아니라 백성이라는 그 사람들은 백성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국민들보다 더 위에는, 그러니까 향리하고 호족들과 백성들 중간에 있는 계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호족과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 있죠. 국민들 중간에, 국민하고 좀 그런데 백성이 요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이 국민들 백정이라고 이제 하는 국민들 있죠. 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백성. 고려시대 때는.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백성이라는 건 100가지 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로 독립된 계층이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처럼 일반 국민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백성층이라 해서 똑바로 약간 호족과 국민들 중간에 있는 그런 계층이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행정처의 지방 유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자를 쓴 거야. 그래서 행정처마다 이 백성 계층들이 통치하면서 한 개 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호족들은 일일성 집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리성 집단이라고 하고, 또 인리성 집단이라고 하고, 얘네는 또 백성성 집단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성이 있지만 좀 달라, 거기. 그래서 일존일성의 원칙은 호족을 대상하는 게 아니라, 요런 이제 그 행정충을 지배해왔던 백성들에게 일종의 하나의 성을 준 거야. 그리고 여기에다 본관을 만들게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일부 읍사를 참여했고요. 일부 상층 백성들은 여기 호족과 호족으로 등업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 향리로 이렇게 등업이 되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 중간에 있었던 계층이다. 백성성 계층. 이건 나중에 사회사 할 때 좀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보통 일촌일성 원칙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한국 통일 읽으면서 이거 호족들 대상으로 얘기한 거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 호족 밑에 백성이라는 계층이 있고 이들에게 백성성이라는 따라온 성을 줬다. 그래서 이들 본관 삼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는 읍사에도 참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의 특이한 제도는 부국제죠. 자, 부국제인데 이 부국제 성립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건 이제 첫 번째 경우는 이제 그 후삼국 시대까지 올라가서, 후삼국 시대 때 이제 그 뭐냐면 지방 호족들 밑에 있었던 예속된 형이 부국제다, 이렇게 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왕건한테 끝까지 개겼던 그 속군과 주연들을 이제 부국을 만들었다, 호족세력들의 땅을 부국을 만들었던 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당시에는 지역적으로 이게 이제 세 번째 관점인데, 발전 수준이 불균형한 상황에서 특정한 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안정적인 어떤 그 공무를 받기 위해서, 특정한 역을 수행해서 안정적인 공무를 받기 위해서 만든 게 부국이었다, 그런 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책에서는 또 뭐냐면 군과 현을 만들다가 작은 지역의 그 단위들을 좀 약간 쪼개서 그 편입시키기 힘드니까 그냥 그 항소국을 만들었다, 뭐 설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도 있어요. 예. 근데 이것까지 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 설립 배경과 항복 소개 발생 과정은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이런 거는. 그래서 보통 이 항소 부곡을 이렇게 원래는 따로죠. 항소 부곡 해가지고 따로인데, 이걸 합쳐가지고 그냥 부곡제로 통칭을 하는 거야. 한가 이제 부곡은 이제 농촌을 이제 해갖고 이제 농업을 한 거고, 소는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특정한 역을 짊어지면서 수공업 제품 같은 것들,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강물 자원 같은 것들 뭐냐 확보하기 위해서 소나는 이제 행정구역을 뒀죠. 소는 그 신라 시대 때 없었던 특수행정구역이에요. 고려 시대에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소는 특정 물품을 생산에 필요해서 설정한 곳인데, 소에서는 금, 은, 동, 철, 강상문이나 식물, 수공업, 농산물, 어연물을 이제 그 생산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도 항소 부국에서도 민이 있고 리가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죠. 항소 부국에서도 뭐냐 향리 계층이 있다고 했죠. 이들은 이제 뭐냐면
지위가 일반 군현의 항리보다 좀 연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항리들이 보는 업무들은 그래도 이제 했다. 지방행정사무를 담당을 했다. 자, 그다음 민이 있는데 요 민들은 이제 여러 차별들이 있죠. 일단 그 밑에 있는 민들이 그래서 이제 항소부국민들이 천인을 가는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걸 이제 강조해. 어, 그래서 일반 군현민보다 이제 차별받고 있었다 이렇게 있는데 대개 이제 항소부국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이 있죠. 천인설, 양인설, 식량 영철설 이렇게 있는데 한국 통론에서 이 천인설에 중점을 맞춰갖고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죠. 신분상은 양인이지만 여기 천하기 때문에 천대받는 계층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항소 부국민들이 거의 뭐냐면 50%가 항소 부국이에요. 근데 50%를 천일 두고 이제 나라를 통치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이들은 신분상 양이지만 여기 천하기 때문에 뭐냐면 이렇게 이제 그 신분적으로 그 천대를 받는 계층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교과서나 최근에 포셈이나 이게 많이 반영됐죠. 하여튼 그 민의 이제 차별 내용을 보면 항소부국의 상을 민을 보면 일단 국학에 입하거나 과거에 응시할 수도 없고 승려가 될 수도 없었고요. 자, 그래서 혼인했다 신분 귀속에도 천인 같은 대우를 받았다. 천인 같은 대우에 천인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곳에 이제 거주하는 농민들, 민들 대부분 농경에 종사하며 특정한 역을 담당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농경에 종사했던 것은 향부국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특정한 역을 담당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 이제 물건 생산이나 이런 것들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래서 이제 항부국 같은 경우에 공회전 둔전 같은 것들 담당하고, 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강산물, 해산물, 공농을 담당을 했다. 그래서 소는 주로 이제 수공업을 이제 담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는 농경 항부국이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들이 각각 특정 역을 이제 담당해서 역의 부담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다른 일반 군용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국제 해체와 소멸 보면 이게 나중에 중기 이후부터 이제 해체되기 시작해요. 네. 그래갖고 이제 해체돼서 고려 후기 때 들어가면 이제 일반 군용에 편입되기 시작하고 조선 초기 때 이제 아예 없어지게 되죠. 예. 자, 그래서 가중한 역의 수탈을 건지지 못하고 유망하면서 소가 해체됐고요. 그리고 그 당시 국가주대 지방제도 개편을 통해서 향부국소를 없애는 경우에 왜냐하면 지방 국가 입장을 볼 때도 이 향소부국 자체가 중앙에 직접적으로 지배를 받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주연이나 주군의 지배를 받고 제지세력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별로 안 좋아. 그래서 9년은 이제 각각 이제 항소부국을 9년에 편입시킨 다음 지방을 파견해요. 그러면서 점점 없어지기 시작해. 그 다음에 또 향소부국이 이제 있었던 것이 생산력이 지역적 고루 발전했던 사실도 해제된 거.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향소부국이 있었던 이유가 지역적으로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는 뭐 특정한 물품만 생산하고 어떤 지역에서 특정한 또 물품을 생산하니까 이게 소를 두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평준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 생각해서 없앴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주거 공간의 변화도 항목했는데 그 당시 고려 후기 때 이게 뭐냐 인구가 증가돼요. 예전에 버려졌던 땅들이 많이 개발이 돼요. 그래서 많은 총량이 형성되고 그래서 예전에는 거촌 중심으로 이제 개발됐어. 왜냐하면 인구는 적은데 그 뭐냐면 인구는 적은데 땅은 토지는 넓었단 말이에요. 땅은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에 몰려 살겠어요? 당연히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에 몰려 살겠죠. 뭐 강가나 이런 데 등등.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이 항상 집중돼 있어요. 이 거촌 중심으로 이렇게 개편한 거야. 그럼 군가현도 이제 뭐냐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 거촌 중심으로 군가현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아주 예민한 거, 군가현이 예민한 그 지역 사각지대가 있어. 거촌이라도 약간 이제 거촌보다도 좀 인구가 적은데 군가현으로 편지하기 좀 예민한 지역 있죠. 작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뭐냐면 항소 부국으로 편제를 했어요. 향소 부국의 발생 배경 중에. 자, 근데 문제는 고려 후기 때 들어가면 거꾸로 해. 인구는 늘어나. 토지는 상당히 적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한 곳에 몰려 살지 않고 이제 예전에 살기 힘든데도 어떤 개발을 하고 이제 사람들이 마을들 형성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게 예민한 곳에도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애매한 곳을 항소부국을 배치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고 다 일률제고 9년제로 편제를 냈거든 거야. 이런 것들을 새로운 지역 개간된 지역까지 편제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주연 속전 항복국수의 중증 지배가 없어졌다. 요 내용이야.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 여기까지 문제가 안 나올 것 같아. 그냥 항소보국 자체가 문제가 지금까지 독립된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예전에 지방제도 잠깐 언급될 때 조선시대에 그때 잠깐 언급된 거 외에는 없어 항소보국이. 그래서 푸셈이라든지 뭐 지도서 보면 되게 많이 설명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내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학계에서 지금 여러 논쟁도 있고 그래서 나와도 이제 뭐냐면 뭐랄까요 그냥 객관적인 팩트 그 정도만 나올 것 같아요. 뭐 이런 그것들은 나오기가 좀 힘들어. 뭐 항소국이 어떻게 형성됐고 그 형성된 배경에 따라 해체와 연결된 거 그런 푸셈에 있는 내용들은 좀 약간 내용이 좀 나오기가 좀 힘들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게 빠졌는데 이게 뭐냐면 고려 중기 때 이게 무인 정권 이후부터 향소국민들의 어떤 저항이 있었죠. 이게 빠졌네.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대표적인 게 망이 망수해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망이 망수해난 같은 항소국민들의 저항들이 거세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몽골 군대의 어떤 침략 과정에서 이 항소국민들 부국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항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일반 군용으로 승격되고 등등 해가지고 이런 신분해방적 성격이 어떤 그런 움직임이 뭐냐면 또 항소국을 해체된 배경이 되었다. 이것도 좀 하나 첨가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교과서에 있는 나온 관점이거든요.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배경으로 해가지고 해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항청 규제에 이제 항리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이 항리라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하면 대개 보면 이제 그 이게 복잡한데 이제 그 고려 초기 때 들어가면 호족이 있었죠. 호족도 이제 여기 보면 상급 호족이 있고 이제 하급 정도 되는 호족도 있어. 상급 호족들은 이제 중앙을 진출해갖고 얘네들이 이제 뭐 문벌 귀족이나 이런 색들이 됐던 거고 하급 귀족들은 이제 하급 호족들은 좀 남아갖고 향리로 해갖고 이제 좀 지위가 좀 격화됐죠. 예, 향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앙에서 간이 오면 이제 수정들이 오면 그걸 보좌해주는 역할이 향리잖아요. 근데 고려시대 때 향리는 조선시대 향리보다 좀 약간 등급이 높았어요. 권한이. 예. 과거에도 볼 수 있고 이 중에 일부가 좀 뭐냐 과거를 봐서 합격해서 그 문벌 귀족으로 이렇게 등업이 되고 그다음에 고려기 때는 이제 그 뭐냐면 그 상층학리들 있죠. 유황풍관직 있죠. 경고직 뭐 첨설직 이런 것들 받았던 유황풍관직들이 또 일부가 신진사대부 등업이 되고 그래서 항상 향리색들은 새로운 신진세력들을 만약 양성하는 어떤 원천이 됐거든요. 젊은 피들 양성하는 새로운 피를 양성하는 근데 조선시대 때 향리는 격이 떨어져서 과거 시험도 못 보고 뭐 무무관직도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았죠. 그래서 고려시대 향리가 좀 격이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항리 밑에 한중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백성이라는 계층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제가 표를 그 밑에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 예. 여기를 좀 보면 자 여기 보면 크게 인리성 집단과 백성성 집단으로 나누죠. 예. 그래서 인리성 집단은 이제 뭐냐 국가로부터 이제 직접 성을 받은 집단이고 백성성 자체적으로 이제 만든 집단들이야 성을. 예. 그래서 국가가 일촌 일선 정책에서 너네들 만들어 만든 애들이죠. 그래서 고려 초기 때 호족도 있으면 대호족들과 중소호족인데 대호족들은 이제 문벌 귀족이 되고 중소호족들은 장리층으로 돼요. 향리라는 그 중에 일부가 이제 과거 시험을 통해 문벌 귀족으로서 끊임없이 피를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후기 때 가면 문벌 귀족 건문세족이 되는데 이때도 이제 항리 안에서 계층 분화가 일어나죠. 상층 항리와 그 다음에 하층 항리 이렇게 있는데 상층 항리 동교직, 뭐 첨소직, 경고직, 유한풍간직들은 그 일부가 과거 시험을 통해 이렇게 이제 또 신진사대부가 되고 그 다음에 하층 항리는 조선시대 항리에 연결돼. 그래서 이렇게 상하 이동이 가능했어요 항리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일촌 일선 정책과 관련돼서 행정청을 지배했던 계층이 백성이라는 계층이죠.
그래서 백성도 그 안에 장리백성, 기인백성, 서인백성 이렇게 또 계층화돼요. 예. 그래서 얘네들은 따로 백성성이라는 성리를 받았고, 요게 장리백성, 백성의 상층부인 장리백성이 여기 항리층으로 편입이 돼. 그래서 이제 읍사에 참여하거나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들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요.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81번이에요. 81번. 81번. 제가 첫 시간 때 인증번호 알려드렸나? 알려준 것 같아요. 81번.